2022년 6월 20일 메타페스트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우리는 30년 동안 인터넷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게임하고 돈도 벌고 비즈니스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메타버스 시대인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게임이겠죠. 게임. 여기서 게임은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환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국가에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서 우리하고 꼭 관련된 부분은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기업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가지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 회원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이 다 광고 수익이든 뭐든 다 가져갔다. 그리고 모든 정보도 또 기업이 독점을 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웹3, 뭐 블록체인 이런 시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가 수익을 창출해낸다. 참여자에게 수익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관점을 하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NFT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커뮤니티의 위력에 의해서 이 NFT 값이 꽤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나이키 신발이 오프라인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온라인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된다. 그것은 하나의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는 부의 상징과 같이 여겨진다.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면서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어떤 부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도 고전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역시 중앙 집중형, 기업 권력형, 광고 수익 위주의 게임들이었다. 근데 현재 지금 뜨고 있는 게임들은 블록체인 게임인데 즉 참여자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게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전 지식 차원에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NFT 게임을 출시를 해서 했던 회사들이 제대로 된 게임만 출시하면은 보통 코인의 가격이 10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NFT로 인해서 정보가 늦었든지 아니면 한국 정서에 조금 어긋났든지 어쨌든 엑스 인피니트라든가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을 확보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초창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NFT는 우리나라에는 큰 혜택이 없었다. 게 현재까지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한 분, 이분은 로블록스에서 약 한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게 신문이나 뭐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나온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NFT 게임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베트남 하노이의 VNC라는 회사가 NFT 게임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출시 바로 전에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 만들어낸 그런 게임이고 또 뿌리는 한국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으로 쳐서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베트남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유저들 베트남이 훨씬 좋죠. 그래서 또 법적인 부분도 베트남이 좀 더 한국보다는 프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 뿌리는 한국이다. 따라서 이 VAC는 VAC가 떠오르면서 우리 한국인에게 굉장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VAC가 무엇을 계획했고 어떤 것을 이루어낼지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여기에 4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미 이제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VNC는 일단은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하노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생긴 지는 약 한 5년 됐고 직원 수가 1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메가드림즈라는 회사를 이미 10년 전에 운영을 했고, 여기는 강력한 게임 회사였죠. 그래서 게임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전문가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건너가서 사업을 하시면서 VCC 거래소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스페셜한 전문가이시다. 그분이 전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NFT 게임인데, 코인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페스트라는 재단을 설립했죠. 그것은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메타페스트란 재단하고 VNC라는 본사는 무엇이냐? 동영상에는 형식적으로 뭐 업무 조율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룹, 마주그룹을 형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주그룹에 참여해서 약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말을 구입하고 교배하고 키워왔죠. 곧 참여될 그룹은 유저그룹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이제 곧 참여하게 되겠죠. 회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NFT 경주마를 준비했고, 우리는 그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메타F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런 계열의 메타F 코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곧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해서 이것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준비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P2E를 하게 됩니다.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 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철학이 있죠. P2E는 어떻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냐? 쉽고 재미있고 돈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게임은 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R2E, Running to Earn. 달리면서 돈 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원래 VCC 거래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NFT 거래소를 곧 설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타F 코인은 NFT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를 쓰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 있는 코인으로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NFT 스포츠 시장,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100개의 월드 경무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1000만 명 회원은 달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경주마가 확보되면 거기서 끝이냐? 굳이 끝을 낼 이유는 없어요. 목표가 그건데 그 이상 목표 초과하면 계속 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일 것이냐? 메타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NFT 게임의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이 세계 재패라는 말을 이제 제가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를 재패했던, 세계를 장악했다, 뭐 정복했다, 정복이라고 표현이 맞겠네. 정복했던 주요 세 인물 있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 두 번째 뭐 나폴레옹, 그리고 세 번째 징기스칸. 아, 네, 이게 기억이 나네. 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무엇을 갖고 세계를 제패했을까요? 징기스칸은 말을 갖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나라가 말 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로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어느 정도 제패했냐? 전 세계 반을 그 징기스칸이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위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 제패를 했으면, 그러면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 누가 잘해야 된다? 커뮤니티가 단합된다. 그래서
이미 오늘 현재 지금 원래 400명 정도 있었는데 349명인데 400명 이상의 커뮤니티가 우리 형성돼 있죠. 이 커뮤니티가 단합되고 가면은 우리는 이 400명이 4,000명이 되고 4만 명이 되고 4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계 제패 한번 잡을 수 있다. 무엇으로? 말 게임으로. 네, 스포츠 게임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경마의 새 역사를 쓰다. 네,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게 경마죠. 그래서 경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경마의 역사는 전 27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년 전에는 고대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고 로마 제국에서는 전차 경주, 대영 제국에서는 왕의 스포츠라고 할 만큼 인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또 미국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 게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 경마는 인간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최적의 스포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기를 걸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짜릿하고 재미있는 그런 게임으로 구축되고 있는 거죠. 자, 기존 경마의 역사가 2700년 됐다고 치면은 이제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제 기존 경마 이제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메타버스 NFT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선두주자로 이제 우리 메타페스트가 선두주자로 나오게 될 텐데 기존 게임하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본다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150개 나라로 확장할 수 있다. 투명성에 있어서는 기존 경마 게임에서는 단합이 가능하나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절대 단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투명하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기존 경마는 그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수익의 상당 부분은 그걸 진행하는 뭐 마사회나 이런 데가 가져갔지만 자 메타페스트는 참여자 수익 증대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래서 그 엄청난 수익을 참여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걸 만들어내는데 기존 경마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메타패스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말의 속성에 있어서는 기존 경마는 생명이 닿으면 병들고 노화되고 죽고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메타패스는 기본적으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룰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또 80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임의 흥미는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P2E가 경마와 만나니까 뭐가 됐다? 달리면서 돈 번다. R2E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경마의 종류. 요거는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면 4개의 혈통이 있다. 레전드, 에픽, 레어, 커먼이 있고 그 각각이 빛, 불, 물, 흙 환경에 있어서 4개의 품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은 전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약 종류는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암컷, 수컷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32가지의 종류의 경주가 있다. 어느 게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가격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레전드 라이트가 좋으냐? 그러면 커먼 뭐 어스는 나쁜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게임을 하면 워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수익이 많습니다. 워터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더라도 기후에 따라서 뭐 많이 달라지겠죠. 게임의 운영은 레전드는 레전드끼리, 에픽은 에픽끼리, 레어는 레어끼리, 커먼은 커먼끼리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캐파가 180회 정도 게임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구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이트 안에서의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오픈시에 상장이 된 상태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도 곧 향후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돌아가고 이게 뜨기 시작하면은 상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얘기는 다 돼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주마 교배 월 2회 암말은 월 2회 총 5배까지 5회 교배할 수가 있고 순말은 월 6회 총 15회를 교배할 수 있습니다. 암말과 순말의 비율은 1대 3대 1이다. 그리고 출산의 원칙은 낮은 혈통, 낮은 품종으로 출산하는데 뭐 열성의 원칙이라고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교배 비용은 대략 말 가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 참고하시고요. 현재까지 순말은 이렇게 날짜별로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스템에서는 이 날짜가 7일이라는 날짜가 아마 없어지고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이런 날짜가 제한이 하나로 되면서 퍼센트가 여기 35%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경주마 사육은 능력치가 있는데 능력치는 선행, FS, MS는 지구력, LS, 라스트 스피드라고 할까요? 취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능력치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능력치인데 현재 우리 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능력 가능치입니다. 그래서 능력 가능치는 점수 구간이 커먼은 600에서 650, 레어는 650에서 700, 에픽은 700에서 800, 레전드는 800에서 1000.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능력 가능치가 어느 게 높은가는 이걸 보면서 각자 추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능력치는 약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대기자 채팅 들어갈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369명이면은 거의 들어오신 것 같고, 네. 오는 대기실을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거의 그냥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 향상은 선행, 지구력, 취입, 이것을 위한 뭐 건초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뭐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의 구체적인 것은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그때 더 구체적인 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세계 최초로 홀수 짝수 홀짝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거 1등 뭐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텐데 현재는 이제 단승식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되면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장의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리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빛 환경, 불 환경은 구글에 있는 온도, 날씨, 온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 환경, 흙 환경은 구글에 있는 습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불 환경, 물 환경의 경계선을 몇 도로 잡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경기장이 오픈되면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못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새로 준비한 거는 이 수익 구조의 어떤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요거는 새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명히 그 기존에 우리가 접해왔던 그 회사들하고는 다릅니다. 또 오늘 뭐 예를 들어 금융을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이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들어보시고요. 기존에 어떤 이 일들을 해왔던 분들은 내가 다른 회사 이렇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데 이 회사는 뭐가 다른가? 어떤 프레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분석 본능을 또 발휘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타사 그리고 메타페스트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융타사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금융타사 물류 이런 거는 이제 말 그건 금융이 아니니까 근데 금융으로 해서 유행하고 있는 프랜이 좀 있는데 몇 가지 프랜, 한 세 가지 프랜 정도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프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순환 마케팅, 뭐 200%, 300% 바이너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코인을 판매한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채굴 형태로 뭘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NFT 게임을 판매를 하는 거고 게임 그 자체 그리고 실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 우선이에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 코인 판매 쪽에서도 NFT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코인 판매하는 회사들 많고 NFT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채굴하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진짜 NFT 게임에 참여하는 회사는 별로 거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참여자로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금융타사 순환 마케팅을 하거나 코인을 판매하거나 채굴 형태로 그 플랜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준비 자체가 작은 준비도 가능합니다. 전산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이 분석 포인트 제가 지금 오늘 요 설명드린 요것만 갖고도 더더욱 이쪽에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요것만 이해하면 금방 다른 회사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회사가 준비가 어떻게 됐냐? 작은 준비로 가능하다. 이런 트렌드는. 그런데 우리 회사는 NFT 게임을 출시하고 P2E에서 참여자들을 모시고 거대한 프로젝트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게임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금이 있어야 되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리스크 감당이란 말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진행을 하다가 뭐 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회사들은 진행하면서 뭐 이제 돈을 걷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100% 투자자의 몫으로 가버립니다. 회사는 그때까지 진행한 거에서 수익을 창출해내 버려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한 게 별로 없으면 까먹을 게 별로 없어요. 대신 까먹는 거 누가 까먹는다? 투자자의 몫이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메타페스트 기술, 자금, 인력이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된 우리 회사는 이게 만약에 뭐 문을 뭐 닫는다 하면은 그 리스크는 100% 회사가 몫을 가져갑니다. 투자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NFT를 하나 확보하면 그거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NFT 특징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 잘 보자 말이죠. 활동의 주체가 누구냐? 크게 봐서 이제 투자의 개념이 있고 추천의 개념이 있어요. 마케팅은 원래 그랬잖아요. 투자한다, 추천한다. 여기는 활동의 주체는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활동의 주체는 누구냐? 회사가 재테크를 해야 돼. 회사가 코인을 끌어올려야 돼. 그런 플랜의 주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만 해놓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받기도 하지만 일률적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래서 회사가 이걸 제대로 재테크를 못하거나 가격 상승을 못 해버리면은 그냥 리스크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타패스는 뭡니까? 참여자가 활동하는 거다. 다른 회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참여자가 거기서 활동을 해서 자기가 활동한 만큼 벌어가요. NFT를 샀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NFT를 키워서 각자가 키우는 게 다 다르죠. 얼마큼 잘 키웠냐에 따라서 내 소득은 달라지는 거예요. 참여자의 활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활동 주체에서 내가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자, 회사는 전체 운영을만 할 뿐이고 실제 주체는 참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프렐의 성격은 요거는 이제 뭐 소개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치면은 금융타산 일반적인 회사들은 추천 후원 직급 매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30% 40%는 수당으로 나가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원금이 그냥 곧바로 훼손돼요.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이 30% 40%가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일단 원금이 훼손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재테크를 잘할지, 얼마나 가격을 올릴지, 원금이 훼손된 상태에서. 만약에 1번, 순환 마케팅을 시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중단돼요. 자, 요건 뭐냐? 회사가 1차적인 목적은 자금 유치예요.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유치고. 그리고 회사가 이 위험한 게임을 왜 하느냐? 회사는 시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 들어오고 수당 얼마 나가고, 오늘 얼마 들어오고 수당 얼마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10억의 매출이 들어왔다. 그런데 나갈 돈이 15억이다. 그 다음날 또 10억의 매출이다. 나갈 돈이 뭐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중단시킬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코인 판매나 채굴의 형태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항상 있어요. 회사가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리냐. 회사가 끌어올려야 돼요. 투자자나 사업자는 할 일이 없어. 회사가 끌어올려야 돼. 그런데, 이 매출이나 이런 그 사업자의 매출이 없어지는 순간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왜? 유저를 확보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코인에 대해서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 회사는 메타패스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뭘 사고 뭐 할 때 원금 훼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코인을 구입자든 그다음에 코인을 뭐 구입했다 소개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소개 수당 안 올라오죠? 그래서 원금 그대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 구입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 판매자가 판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배 소득이 돼요. 자, 메타패스트에서의 소득은 뭐냐 이런 거죠. 투자자가 투자한 거에서 소득을 취해서 원금 훼손되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회사가 가져가야 될 수수료들, 뭐 구매가 이루어지고 교배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보통 회사가 가져가잖아요. 다른 모든 회사들은 다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 수수료를 참여자에게 거의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져가는 엄청난 수수료, 엄청난 그 재원들을 참여자에게 분배를 해줘요. 그게 달라요. 요게 얼마큼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데들은 다 회사가 수수료 이런 데 다 챙겨갑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가 다 가져간 수수료를 참여자에 분배한다는 거. 그럼 회사는 뭘 먹고 사느냐? 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가가 이제 있겠죠. 그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뜨기 시작하면은, 한 개의 경기장이 뭐 처음에는 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만약에 100억을 주고서, 나 이 경기장 살래? 그러면 과연 회사가 팔까요? 이게 떴을 때. 그 가치는 이제 상상에 맡기고. 그런데 경기장이 완성이 되고 이게 활성화되고 말이 늘어나고 하면 두 번째 경기장, 세 번째 경기장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원가가 첫 번째 경기장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죠. 뭐 서버만 좀 어느 정도 더 확장하고 그보다 좀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뭐 10개, 100개 일어나면 이 경기장만 해도 그 가치는 아마도 조단위 그 이상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수수료는 우리한테 다 줘도 회사는 더 큰 걸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여자한테 분배되는 몫이 이런 금융타사보다도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수익은 자, 일반 금융타사는 주어진 매출의 재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가격 상승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실제로 메타버스에는 가능하다. 자, 또 가볼게요. 안전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단기 플랜입니다. 이런 것들 대개는 단기 플랜. 그리고 보장 없는 사업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금융타사 모든 걸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간혹 괜찮은 회사들이 좀 나오기 있어요. 뭐 채굴 하는 회사 중에서도 또 괜찮은 회사가 있고, 코인 판매 회사 중에서도 간혹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도 대박을 쳤더라고요. 옛날에 도지코인 뭐 이렇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대박치기도 하고 그런 회사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단기 플랜 제한적 수익 보장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플랜은 장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타페스트의 NFT 게임 이 신시대의 사업이 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금융타사는 구분이 저집니다. 왜? 메타버스가 시작됐고 메타버스 시대가 시작됐고 NFT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인터넷 시대에서 나와 있는 금융타사, 자 메타버스 시대에 새로 나오는 신사업, 구시대의 투자와 신시대의 사업이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요 논리는 여러분이 방어 논리로 쓰셔도 되고 홍보 논리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논리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메타버스를 새롭게 조명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5가지 수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주마 교배 보유 시 교배로 인한 수익이 있다. 요거는 뭐냐? 이것도 볼까요?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 구조입니다. 본인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회사처럼 그냥 투자를 딱 해놓고 회사가 주는 거 기다려가지고 재테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 안 되는 거 그냥 기다려가지고 받다가 또 뭐 조금 준다면 할 수 없이 그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활동을 해서 버는 거예요. 활동을 해서 경주만 보유하면 내가 교배를 해야 됩니다. 또 교배하는 것도 여기서 또 다양한 또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교배를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수익은 예를 들어서 600불 레전드 라이트 하나 예를 들면 600불짜리인데 경기장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레전드 라이트는 판매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교배를 하면은 180불에 교배를 할 수 있죠. 그 180불이 원가예요. 근데 그것이 600불에 판매가 되면 그러면 약 한 233%의 순수익이 얻어져요. 그래서 약간 보통 평균적으로 250%, 뭐 300% 이렇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까지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암마를 보유해서 출산했을 때 이렇게 하고 순말도 교배를 했을 때 15번 교배가 가능한데 최대 한 4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내가 계속 교배도 하고 적절하게 뭐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주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 이것도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수익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경주에 참여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결과치만 제가 정리해 봤어요. 1등 했을 때 스포츠 이렇게 우린 e스포츠라고 할게요. e스포츠 게임에 참여하는 게이머들이 거기서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 베팅 금액의 25%를 경주마 참여한 경주마에게 줍니다. 즉 마주에게 주는 거죠. 그때 1등을 하면은 자, 그 100% 중에 배팅 금액 전체 중에서
16%가 1등한테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경기가 있는데 거기 총 베팅 금액이 그냥 작게 봐서 1,000만 원이다 치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면 160만 원이 나한테 올라온다. 2등을 했으면 3%에 3%는 뭐예요? 1,000만 원 베팅했을 때 30만 원 나한테 올라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12등을 해도 나한테 수익이 올라온다. 그런데 참여비가 얼마예요? 1불? 1불입니다. 1불. 1불 120, 1,200원. 그러니까 출전만 하면은 수익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경주마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우선 경주마를 잘 키우고 또 매번 참여라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하면 수익이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된다. 일반화세 데일리 1%, 2%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10%가 될지 데일리 50%가 될지 데일리 100%가 될지 그거는 이 몇 등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0불짜리 갖고서 경주에 참여해가지고 어느 날은 160만 원 벌고 어느 날은 50만 원 벌고 어느 날은 10만 원 벌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600불짜리 즉 70만 원짜리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벌어들이는 게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은 뭐 5천만 원 이상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00불이 6,000불도 될 수 있고 6만 불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 경주마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수익 그것은 경매 시스템이 가동되면 적용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주마가 지금은 고정가예요. 레전드리 라이트 그냥 600불 고정가예요. 근데 이제 경기장이 오픈돼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경매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경매장에다 내 말을 내놔요. 나 600불인데 난 6,000불 아니면 못 팔겠다. 나 얘가 한 달에 벌어오는 게 한 300에서 500 벌어와. 그러니까 난 6,000불 받아야 되겠어. 6만 불 받아야 되겠어. 그랬을 때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사가는 사람이 있죠. 벌어오는 게 그만큼인데. 1등 많이 하면 많이 벌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메타F 코인이 가격은 경기장이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1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돌아가고 곧 요 상장이 되겠죠. 지금 아직 공지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 중에 공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상장 날짜가 나와서 상장이 될 텐데 메타F 코인 상장되면은 기대되죠. 뭐 10배 그 이상 기대됩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10배까지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그런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겨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죠. 자, 준교육 참여하면 20개를 주고 추천을 했을 때 추가 소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5가지 활동에 의해서 수익이 된다. 타사하고 비교가 되나요? 타사는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활동 안 하면 없어요.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활동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비교 안 될 수익이 가능하겠죠. 자, 하나 활동 이제 직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온갖 수수료들,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 다른 회사 같으면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거래소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를 회사는 전폭적으로 여기 사업자로 뛰신다면 산하에 추천을 하고 조직을 구축한다면 전폭적으로 여기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말 구입 수익, 말의 구입은 내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입에서 일단은 말 판매자는 말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추산이기 때문에 말 판매자는 일단 판매를 했을 때 20%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꽤 센 것 같지만 말값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20%의 재원을 갖고 기존의 그것은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푼다는 건데 그래서 추천자한테 10% 그리고 에이전시라는 직급에 가면 5% 총판 3% 어드밴스 2% 1%인데 여기 수치가 1% 약간 어긋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고쳐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배비는 교배를 한 순말한테 35%가 가요. 그리고 나머지 교배비 이제 회사는 30%가 이제 가져가서 하나의 소각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급자한테 풉니다. 8.75%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하부의 인원이 뭐 50명이 됐다, 100명이 됐다, 뭐 됐을 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교배하고 구입하고 할 때마다 이 에이전시나 총판 올라간다. 이 수익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국간 비용은 기본적으로 48불이죠. 각자가. 근데 그 48불이라는 수수료를 내는데 회사가 24불을 가져가고 나머지 6불씩 직급자한테 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베팅 수익. 이 스포츠, 이 경마를 즐기는 분들이 와서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을 했을 때 100이라는 베팅이 들어오면 베팅이 들어오면 25는 그 말에서 1등부터 12등한테 나가게 되고 15%를 이 직급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10%는 그랑프리를 위해서 예치를 해두죠. 자, 그런 분포가 되어 있는데 베팅 수익은 에이전트가 7.5%예요. 7.5%, 3.5%, 2.6%인데 자, 요거는 이게 엄청 강력하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매출은 100만 원, 금융타자. 자, 100만 원 매출이 났다. 나한테 올라올 수익,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5%에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일어나고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베팅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퍼센트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반복성이 되는 거죠. 나의 하부에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날 100만 원을 갖고 베팅한다고 하면 실제 베팅, 롤링 금액이라고 표현하대요. 자, 롤링 금액은, 베팅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이 중복해서 따고 읽고 하면서 중복해서 베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300만 원 될 수 있고 500만 원 될 수 있고 1000만 원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져가면 1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그분이 실제 베팅한 총 금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한 7.5%가 에이전시 나한테 올라온다. 75만 원이 올라온다. 한 분이 100만 원 가져왔는데 나한테 75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이 있다면 나한테 더 많이 올라오겠죠. 쫓겼다면 들어오려고. 그런데 그분이 다음날 그 돈을 갖고 또 와. 반복이죠, 반복. 끝난 게 아니라 반복. 그럼 또 75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수익이에요. 그리고 지금 NFT 게임을 한다고 나와 있는 회사들도 대개는 코인 파는 거에서 멈춰요. 이런 거 수익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익이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10배가 될 수 있고 타사보다 1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일단은 하부 조직 50명만 있으면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시가 됩니다. 2점 빠졌네. 에이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50명인데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이 에이전시 추천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 신청만 하면은 일단은 시작 단계에서 에이전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실제 50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체크해서 정식 에이전시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갈게요. 요거는 대충 얘기 나왔는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갈게요. 자, 오늘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한 거는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시켜요. 자, 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코인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코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코인은 메인넷 코인이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코인마켓캡의 1위에서부터 약 한 20위,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은 대개 메인넷을 한 코인입니다. 즉 자체 기술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해서 생태계를 구축한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알고리즘도 없고 자체 블록체인도 없는 그런 코인을 갖다가 이제 토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회사, 이런 메인넷이라는 회사에서 자코인, 새끼 코인 되죠. 그것을 이제 토큰이라는데 메인넷이란 코인들은 뭐죠? 이거 조금 먼저 나와버렸네. 다시 메인넷이란 코인들은 새끼 코인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더리움 같으면 20개의 2,000개의 새끼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고. 그런데 그냥 자체 토큰들은 생태계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생태계 구축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럴듯한 생태계를 구축된 회사들이 그게 별로 많지 않았다.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예외적인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자 이제 NFT 게임이 나왔다. 이게 NFT 게임. NFT 게임이 나오니까 딱 구분이 되죠. 코인을 구입해가지고 보유한 투자자 그리고 게임에 참여해서 이 코인을 갖고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 아니, 게이머들은 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NFT 게임 토큰은 게임만 제대로 돌아가면 올라가더라. 얼만큼? 1000배 이상 올라가더라. 그런데 게임의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게임의 한계치가 오면 다시 떨어지기도 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NFT 게임 토큰은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 이것이 토큰일지언정. 자, 그것을 이제 다시 나타내 보니까 투자자를 100으로 했을 때 메인넷을 한 코인들은 투자자 대비 뭐 약간 많거나 뭐 이런 정도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 그런데 토큰들은 투자자 대비 사용자가 극히 많지 않다. 생성되지 않았을 때 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NFT 게임은 투자자 대비 엄청나게 많은 게임만 제대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유저가 생긴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비율이 곧 가격 형성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NFT 게임이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트론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NFT 시대를 맞이해서 분명히 상당한 기회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거의 이 게임에 한해서는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거의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사와 커뮤니티가 함께 가야 됩니다. 준규 참여자가 지금 한 400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룰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분위기를 흐트려지거나 하면은, 왜냐하면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 물이 그냥 시커매지죠. 그것처럼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성공의 분위기로 가고 성공의 시너지가 났을 때 회사와 우리 커뮤니티가 강력히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미진하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큰 거를 보고 우리가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표이사님이 한국인이고 또 당연히 한국을 사랑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유저들, 한국 우리 커뮤니티들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동안에도 줬죠. 다른데 줌 미팅 할 때 아무것도 안 주들 때 우리는 50개를 줬고 다른데 지금 12개씩 주는데 우리는 지금 20개씩을 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특혜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5번 이상 교배를 해야 한 마리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도 교배 안 해도 출전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든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커뮤니티들이 이제 뭔가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달라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 어떤 배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또 좀 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이 먼저 뭉치고 그리고 선도했습니다면 지금 쏟아지는 이 엄청난 재원, 즉 우리 지금 그 엑시 인피니티가 한 4년 되고 실제로 뜬 거는 뭐 한 6개월, 1년 정도 해서 핫하게 떴는데 거기서 형성된 재원이 한 52조까지 형성됐대요. 근데 지금 코인 값이 또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30조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자, 우리의 게임은 엑스 인피니티를 능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 인피니티를 능가하는 순간 52조? 그거 능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2조의 상당수의 몫을 누구한테 준다? 커뮤니티, 참여자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리고 그 부의 창출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로 해주기를 대표이사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뭉친다면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해서 조선 1위, 반도체 1위, 뭐 지하철 1위, 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1위 하고 있잖아요. K-팝 뭐 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 이제 NFT 게임에서도 전 세계를 제패하는 1위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추입이다 뭐 그러는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여기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